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원의 파워인포입니다. 오늘은 충북 예총 임승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6일 이제 충북 예총 회장으로 예. 당선되셨습니다. 예. 뭐 대부분 이게 추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술단체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추대가 아니고 경선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만큼 뭐 치열했던 예술단체는 주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추대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후유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 후보가 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맘 놓지 않고 선거를 했는데 그것이 또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또는 예술인들이 어떤 예총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회가 됐고요.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충북 예총이 좀 바라는 기대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도 치렀던 것 같은데 우선 충북 예총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물론 뭐 충북 예술단체 총연합회 약자긴 한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국 예총이 있고요. 또 이제 충북 연합회가 있는데요. 충북 예술인 총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들의 단체다. 총연합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평 구조로 도내에 10개 전문 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건축서부터 국악, 그래서 문학, 미술, 무용, 음악, 연예, 영화까지 해서 10개 전문 예술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훈군은 아직 예총이 결성되지 못했습니다만 보훈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시군 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시군 예총과 도에 있는 10개의 전문 예술인 단체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충북 예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북 예총이 한국 예총의 산하 조직인 것처럼 시군 예총은 충북 예총의 산하 조직입니다만 자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도 10개 전문 예술 단체는 가입 단체이기 때문에 수평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회장이 뭐 문인협 회장이나 음악협 회장이나 미술협 회장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총 회장이 오퍼레이팅 하기 위한 심부름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정자 역할을 좀 그렇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 이번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서 공약들도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신임 회장님이신 임승빈 이제 회장님께서 그 공약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우선적으로 이건 꼭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가 임원 선출이 끝난 다음에 전임 회장님께서 이제 소회를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총 회장님께서 4년 전에는 한 6,50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한 4,5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총 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4년 동안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 속에서 예총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 뭔가 이렇게 어떤 동력을 조금 이렇게 전보다 좀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도 예총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화합하는 예총, 함께 가는 예총, 그래서 어떤 예술인들을 위해서 의리되는 예총, 예술과 예술인이 갑이라면 충북 예총은 그 갑을 섬기는 의리되는 예총이라는 공약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충북 예총의 회장이시지만 을로 그렇습니다. 하겠다. 아주 중요한 말 같은데요.
그 충북예총이 뭐 그동안 뭐 열심히 활동도 많이 했지만 예. 좀 이렇게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또 사법기관의 수사도 받고 뭐 예. 이러면서 위상이 많이 실추된 측면이 좀 있는데. 예.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술계에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부담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예총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할 문화행사를 대행하고 어떤 예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10%의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행사면 3천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하고요.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상 운영비도 1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부담을 위한 재정 마련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북예총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한 5, 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5, 6억의 자부담이 5, 6천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어떻게 그런 어떤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어떤 그런 결과로 빚어졌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총 회장이 되면서 이런 자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예술단체나 문화단체 장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에 자부담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광역시도 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그 자부담을 요구하는 데는 30%까지 요구하는 광역시도도 있고요. 또 아주 적게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관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적정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자부담 얘기가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술하는 분들이 예술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뭐 회장님도 이제 그 청주대학교 이제 교수로 저는 아주 행복한 근데 경우죠. 그만큼 이제 예술인들이 예술만 할 수 있는 그 전업률이라고 하죠. 전업률. 그 충북의 예술인들의 전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업작가라는 기준이 조금 지금 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기적인 그 직업이 아니고 부정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가정주부로서 가정생활을 하던 여성분들이 많이 예술계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것을 전업작가라고 봐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음악이나 미술 같은 분야는 전업작가들이 많은데 굉장히 생활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전업작가의 기준은 한 20% 내지 30%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인들이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또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문화예술 단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결국 예산 문제더라고요. 그 예산이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그 충북 예총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뭐 몇십억 될 줄 알았는데 5억에서 6억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저도 놀랐는데 이제 뭐 평균 그렇습니다. 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는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전국체전이 충주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전과 관련한 행사들이 또 있게 되니까요. 그러나 꼭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5, 6억에서 7, 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고요. 그렇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좀 맘 놓고 어떤 행사나 또 장기적인 그 플랜을 짜서 예, 가시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회장으로 당선되시면 당연히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장 그 시급한 문제고 또 어떤 그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두선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메세나 운동, 기업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메세나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기업이 예술단체나 예술가에게 지원을 해야 할 어떤 당위성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기꺼이 이렇게 어떤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좀 만나서 저희가 어떤 예술적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메세나 운동을 좀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예술인들의 예술 행위는 사실은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관을 대행해서 예술인들에게 어떤 행복을 느끼게 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술 활동인데 이제 그것을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것처럼 또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부담을 여태까지 이렇게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해서 자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인터뷰 충북예총 임승빈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총 산하에 이제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뭐 예. 연극협회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고 미술협회도 예. 있는데 각자 분야가 너무 틀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차가 엇갈릴 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하셨던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예, 조정자 예, 역할을 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셨죠? 예, 그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각 협회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어떤 이제 도나 관에서 예산 지원을 할 때 도 예총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할 경우에 그 이제 같이 행사를 하면 같이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야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예산 배분을 할 경우에는 공연 예술 파트는 아무래도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학이나 이런 그 혼자 하는 예술이나 이런 예술은 아무래도 좀 예산이 좀 덜 들어갑니다. 연극이나 뭐 음악이나 무용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분할 때 뭐 누구를 더 많이 어느 분야를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 갖고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멀티화해서 음악과 미술과 무용이 또는 문학이 함께하는 행사의 성격을 갖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현대의 어떤 예술 활동이나 예술 행사의 성격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문제는 뭐 저절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예총 회장으로 나오시면서 참 많은 이제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충북의 이제 문화예술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예. 뭐 아까 뭐 자부담 얘기 나오고 예. 정말 메세나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문제는 그래도 청주는 비교적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는 뭐 제천시와 충주시가 있습니다만 군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의 또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군에다가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재정이 전국 그 광역 지자체 중에서 그렇게 큰 재정을 가지고 있는 도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몇백억씩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따내고 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는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고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좀 이렇게 작은 한 중소 공연장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군에 대한 어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 글로벌화돼 있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방송 매체가 발달돼 있어서 세계적인 예술의 흐름을 얼마든지 조망할 수 있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 충북 예술이 좀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내 교류를 좀 확대하고 해외 교류도 가급적이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총이라는 그 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지만 또 민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미지상으로 좀 예총은 좀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고 민예총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예총은 이제 58년도에 한국 문화인 총연합회가 5.16 그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예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예총은 80년대에 민중문학을 하던 분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민족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민예총을 결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총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로들이 많이 있고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학 같은 경우는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평균 연령층이 높고요. 무용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층이 좀 낮습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민예총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민예총은 이제 어떤 그 인구수로 봐서 예술인 수로 봐서는 예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젊은 분들이 좀 민예총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충청부도 전체로 보면 절대수로 봐서는 그렇게 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하고 예총하고도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들이 뭐 수십 개 사건이 있지만 이제 예술계 쪽에서는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드러났죠.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부의 어떤 현직 장관, 차관 뭐 이런 분들만 연관돼 있긴 하지만 좀 블랙리스트라는 거 어쨌든 그 어떤 예술인을 갖다가 딱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참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 그리고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유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자유롭지 않으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나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예술인들의 지원을 구분하고 예술인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어떤 파쇼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저는 이제 문학 쪽에 있으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난 후에 갑자기 문학에 대한 지원이 아주 70%가 줄어들고 30%만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문학인들이 이제 글로다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나 소설이나 수필을 막 써대고 언론에 발표를 하니까 문학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70%를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해.
그래서 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국적인 개간지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딩하도라라고 전국 30대 우수문예지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딱 끊기는 결과가 가져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인들이 그러면 많이 회장님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십니까? 아니 저는 거긴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파악해보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이것이 아주 참 잘못된 정권의 운영이었다. 이것은 정말 개선돼야 되고 예술인들도 그런 어떤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임승민 이제 신임 회장님은 뭐 청주대학교 이제 교수시면서 시인이고 뭐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지만 2006년부터 딩하도라라는 그 지역에서 참 힘든 일인데 그 전문 개간지를 또 만드셔서 또 주관도 맡으시고 또 제가 그 한 재작년인가요? 그때 그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삭발을 하시고 연극에 출연하셨던 연극 작년에도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짧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머리가 짧아 보이고 좀 예술 방면도 좀 다양하게 하시고 활동도 참 많이 하시는데 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올해 또 개인적인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정년이 1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쁜 예총회장을 맡아서 대학에서 업무와 예총회장 업무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정년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예총회장 활동을 열심히 하는 속에서 시집하고 선집을 내자고 벌써부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좀 어렵겠지만 희곡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도 뭐 희곡을 한 5편 좀 써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희곡을 한번 써서 이번에 공연을 좀 해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임 예총 회장님으로서 문화예술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묵히 예술 활동을 해온 우리 충북 예총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민예총 우리 예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로만 예술과 예술인을 섬기는 을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께 다가가서 충북 예총이 낮아짐으로 해서 비로소 예술과 예술인이 산처럼 높아지고 의연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4년 후에 제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충북 예총 임승빈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